위고 요리스 골키퍼한테 빵점을 줬습니다. 네, 보리TV 서욱입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토트넘과 뉴캐슬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토트넘이 졌죠? 네,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 초반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뉴캐슬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팀이라는 것을 경기 내내 보여줬고요. 토트넘은 부상 이탈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 득점 기회를 놓친 것 그리고 골키퍼가 중요한 상황에서 연달아 실수를 하면서 자멸한 거 이게 좀 컸다고 봅니다. 자, 영국 현지 언론들이 어떤 평가를 매겼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이런 평점 표를 한번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구영민에서 요리스 골키퍼한테 빵점을 줬습니다. 당연히 최저점이 요리스 선수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벤탄쿠르하고 해리케인입니다. 네, 해리케인 선수는 골을 넣었고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중원에서 이날 다른 선수들이 모두 부진할 때 아주 꾸준히 도맡아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수비 쪽이 전체적으로 좀 평가가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세세뇽 같은 경우에는 상대팀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알미론 상대로 고전을 했기 때문에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감독 평점은 구영민에서만 줬는데요. 4.0을 줬습니다. 왜 그렇게 줬는지는 구영민 평가 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체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먼저 볼게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점을 줬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동안 여러 차례 슈팅으로 닉 포프 골키퍼가 지키는 골문을 괴롭혔다. 1대1 상황에서 골을 터뜨렸어야 됐다. 그 뒤로도 활발했고 케인이 골로 이어진 코너킥을 쳤다. 점수를 7점 줬으면 잘 준 거죠. 킬패트릭 기자가 좀 평점 매겼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골을 넣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 요거는 좀 뼈아프게 좀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골을 못 넣는 관계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해리케인 이날 골을 터뜨렸죠. 똑같이 7점을 줬습니다. 트레이드 마크인 웅크린체로 헤더 토트넘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 거의 혼자 활약을 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긴데 골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만큼 영패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바꾸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 경기 초반 아주 좋은 찬스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자, 위고 요리스 골키퍼 이브닝 스탠다드는 4점을 줬고요. 윌슨 골 장면 첫 실점 장면에서 화를 냈지만 이거는 너무 쉽게 골을 비웠던 니 탓이야! 이렇게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킥을 잘못 차는 실수가 있었다. 정말 치명적인 이날 물론 그 실수가 없었더라도 어떻게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좀 그 실수를 했던 타이밍 자체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혹평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에게는 5점을 줬고요. 열심히 뛰었지만 수준이 높진 않았고 파이널 서드 지역 그러니까 공격 올라갔을 때 전방에서 공격에 도움을 거의 주지를 못했다. 자, 올리버 스킵한테 7점을 줬는데 스킵에 대한 평가는 저하고 좀 다르네요. 예, 이날 스킵은 좀 명가암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 이후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평가를 좀 후하게 준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는 선수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토트넘 중원에 힘을 불어넣었고 계속 전진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호이비에르가 빠지면서 호이비에르 역할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원에 비스마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을 하고 앞쪽에서 벤탄쿠르하고 호이비에르가 좀 더 전진적인 역할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점수를 줬고요. 그 파트너였던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8점 줬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폼이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다. 경기장을 거의 모든 곳을 누비고 다녔고 몇 차례 아주 좋은 상황에서 카운터 어택도 출발을 시켰다. 좋은 평가를 매겼네요. 다음 풋볼 런던 보겠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습니다. 경기 초반에 유효 슈팅만 3차례를 날렸다. 전반 11분 케인이 찔러준 공을 포프 골키퍼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어깨 아래로 몸 아래로 칩샷으로 연결을 한 게 가장 좋은 기회였다. 몸 아래가 아니죠. 포프 골키퍼를 넘기는 그런 칩샷을 했는데 골이 안 됐죠. 케인의 헤딩골이 손흥민의 코너킥에서 나왔다. 손흥민 선수 코너킥을 직접 케인 헤딩골로 간 것은 아니지만 거쳐가는 좋은 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해리 케인에게는 여기도 8점을 줬네요. 손흥민의 코너킥이 맞고 튕긴 것을 먼쪽 포스트에서 낮은 헤더로 득점했다. 손흥민이 내찬 코너킥이 골로 연결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총평을 대신했습니다. 승부를 바꾸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주변 동료들의 퀄리티가 부족했다. 케인은 잘했는데 주변이 다 별로야. 뭐 이 얘기인데 뭐 이 경기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 8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딱 중요한 얘기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 골을 넣은 것은 해리 케인이지만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어떤 중원 장악에 거의 뭐 혼자서 2인분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연계시키는 과정에서도 벤탄쿠르의 연결만이 거의 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영민 볼 텐데요. 여기 평점 화끈하게 주는 부분들 평가도 요즘에는 약간 좀 빈도가 달라지긴 했지만 굉장히 시원시원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매체인데 위고 요리스 골키퍼한테 빵점을 줬습니다. 사실 이날 이 실점 모두가 요리스의 좀 범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둘 다 말도 안 되는 실수였기 때문에 혹평을 받는 것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윌슨 골이 파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거다. 사실 그 박스를 비우고 본인이 나왔을 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충돌 장면을 파울이 아니라고 하는 주심이 야속하긴 했겠지만 골문을 비우고 나왔으면 어떻게든 책임을 져줬어야죠. 뭐 파울 위험을 무릅쓰고 뭐 바깥으로 처리한다든지 여기서 뭐 골문 비우고 나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정말 0점은 조금 과장된 평점이긴 하지만 정말 이 경기에서 중요한 그런 이 실점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두 번째 골 같은 경우 두 번째 설명 부분이죠. 어설픈 걷어내기가 알미론의 골로 이어졌다. 뉴캐슬이 스스로 경기를 못 풀고 있었는데 뉴캐슬이 앞서 나갈 빌미를 골키퍼가 그 플랫폼을 짜줬다. 네, 좀 혹평이 좀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무자비하지만 네, 이날만큼 요리스 골키퍼도 변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에릭 다이어한테 3점을 줬고요. 집중력을 잃었고 수비에서 몇 차례 허접한 패스를 보냈다. 자, 2부 비수마에게도 4점을 줬습니다. 침착한 상황 판단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비수마가 사실 좋은 경기를 좀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두 경기 연속 계속 3백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과연 비수마에게 최적의 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날은 앞쪽 공격하러 올라갔을 때에도 뭐 실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낮은 점수 받았습니다. 라이언 세센용 4점. 여기도 알미론 얘기가 있죠. 알미론이 질주해서 골을 넣을 때 제대로 막지 못했다.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이제 공간 침투가 잦았지만 동료들과 연결 주고받는 장면들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리 케인에게 7점을 줬고요. 교과서적인 패스들을 뽑아냈고 포프 골키퍼에게 막혔던 슈팅도 있었다. 그리고 먼저 포스트에서 헤더로 골을 넣었다. 뭐 케인 같은 경우에 이날 뭐 굳이 많이 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여기는 이제 5점을 줬는데요. 경기 초반 박스 외곽에서 좋은 찬스를 몇 차례 만들었다. 그쵸? 예, 정말 초반에 굉장히 이날 이런 식이면 정말 골도 넣고 팀 승리도 이끌겠는데 했었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선제골이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트리피어에게 막혔고 경기가 지날수록 존재감이 옅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구영민에서만 감독 평가 평점 매기잖아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4점을 줬고요. 로메로와 호이비에르가 빠졌고 요리스의 도움도 부족했다. 명확하게 두 선수의 공백이 느껴졌고 그 부분을 잘 메우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토트넘은 공격에 집중할 수 없었고 콘테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벤치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다. 요 얘기인데 모라하고 힐에 대한 평가가 매체들까지도 이렇게 좀 기회가 그렇게 균일한 평가가 나올 정도로 기회가 많지 않지 않았나요? 어쨌든 그런 검증이 좀 덜 된 본인이 봤을 때 이런 선수들을 기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건 공격 쪽에서 별로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네요.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점수를 잘 받기가 어려운 시합이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뭐 해리 케인이나 특히 벤탄쿠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 뭐하냐? 팀 경기력 결과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데 말이죠. 참 아무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누누 감독 시절에도 시즌 초반에 1위까지는 가는데 그 뒤로 막 급전직하지 않았습니까? 콘테 감독은 다르긴 하겠지만 뭔가 좀 쫀쫀함이 확실히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계속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영국 현지 매체 주요 평점들 한번 살펴봤고요. 네, 정말 손흥민 선수 토트넘 이야기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